그 집의 가치가 비싼 것이 아니라 그건 토지의 가치가 비싸기 때문에 비싼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건축비는 어디를 가더라도 하락을 할 건데 토지비가 네. 상승을 해줘야 우리 집값도 오를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자연 녹지나 전용 주거지가 토지값이 올라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예.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는 그 네. 아현역에 있는 네, 이편한 세상 신촌하고요. 네, 김포 운양동에 있는 타운하우스 라피아노 1차를 갖고 있고 네, 그 상암동에 오피스텔이 있는데 네. 이거 향후 전망하고 매도를 해야 되나 보유를 해야 되나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김포 건을. 네, 지금 세 개를 말씀 주셨는데 이거 명의는 다 우리 시청자분 한 분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김포 건만 제 명이고 네. 아현동에 있는 거하고 오피스텔은 남편 명의로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현역 바로 근처에 있는 이편한 세상 신촌 하나 보유하고 계시고 이건 남편분 명의로 그리고 김포시 운양동의 라피아노 1차 이 타운하우스를 우리 시청자분 명의로 보유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투자 목적으로 이제 상암동의 오피스텔을 남편분 명의로 네, 보유하고 계신 임대사업자 거. 내 있고요. 이거는 임대사업자로 운영 중이시고요. 네네. 거주는 그럼 어디 하세요? 거주는 지금 있는 집에 들어가는 시점이 안 맞아서 제가 지금 덕양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집은 지금 임대를 좀 주셨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궁금하신 게 지금 그 타운하우스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부분인가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주택이 3개가 돼서 어떻게 좀 운영을 하면 좋을지 그중 타운하우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이 2주택이신 거고 그 네. 오피스텔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가지고 계신 거고. 네네. 근데 운양역 앞에 있는 라피아노는 타운하우스잖아요. 그 타운하우스도 보유 중이시니까 그 2주택에 대해서 타운하우스를 어떻게 좀 뭐 매도를 해야 될지 좀 더 향후 가치가 높은지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그럼 입주는 뭐 이편한 세상 신촌 이쪽으로 입주를 할 예정이신 거고 네네. 거기는 이제 거주를 제가 할 생각이에요. 거주를 할 목적이신 거고. 네. 일단 뭐 이편한 세상 신촌 같은 경우는 거주하면서 계속 가져가셔도 가격 상승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분양 대비했을 저희가 때도. 일반 분양을 받았거든요. 일반 분양 받으신 거예요? 근데 네. 분양가 대비했을 때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격은 좀 더 오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거주하면서 계속 보유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 마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용산 그러니까 결국은 마포가 뉴타운들이 아현 뉴타운, 북아현 뉴타운 이런 뉴타운들이 개발이 많이 되면서 새 아파트, 네, 신규 네.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이 네.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변에 인프라도 갖춰지고 학군도 갖춰지고 학원가들도 형성되면서 주거 환경이 네.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데 이 네. 상황에서 용산이 앞으로도 더 좋아지는 개발 계획들이 많이 지금 잠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네. 이 용산이 개발되게 되면 혜택들은 결국은 마포 그리고 오른쪽에 성동 지역이 혜택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 특히 제일 가까운 마포 지역이 혜택을 그중에 마포 지역 중에서도 공덕동 그리고 아현동 네. 일대들이 혜택이 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혜택이 간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 아파트의 가격들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신규 아파트들이 공급들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네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에 대한 부분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우리 아파트의 앞으로 미래 가치는 높으니까 거주하면서 네, 네. 계속 보유하시면 되는데 네. 우리 두 번째가 운양역 쪽에 네. 운양역 쪽에 지금 타운하우스를 보유 중이신데 이건 네, 네.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분양받으신 거예요? 그거 제가 분양받아가지고 네. 2019년도에 잔금 치렀어요. 5월에. 5월 달에 네. 지금 뭐 지도 보면서 제가 이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운양역 앞쪽에 밑에 쪽에 네. 있는 이 타운하우스인데 뭐 3층짜리 우리가 최근에 보면 도심지에 네. 이 타운하우스 형식 그러니까 결국은 정원이 있고 이렇게 뭐 우리가
아파트라는 획일적인 구조보다는 좀 살기가 좀 로망이잖아요. 우리 흔히들 생각하는. 예,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많이 분양을 받았고 그리고 거주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네. 전세 수요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아파트는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결국은. 네. 내가 신촌에 이편한 세상 신촌에 들어가서 거주를 할 예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네.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셨다는 것인데 네, 맞아요.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저는 오래 가져가실 물건은 아니에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가 타운하우스는 거주 환경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지만 첫 번째 네. 중요한 게 뭐냐면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심에다가 짓는 게 아니에요. 수도권 지역에 네. 자연 녹지 지구라든지 왜냐하면 타운하우스는 녹지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전용 주거지라든지 이런 지역에 타운하우스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네. 말하는 뭐 상업지라든지 일반 주거지라든지 이런 지역에 짓는 것이 아니라 주거만 네. 전용할 수 있는 전용 주거지나 자연 네. 녹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타운하우스를 많이 지어요. 특히 그래서 네. 타운하우스가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수도권 지역에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대로 생기는데 그러면 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타운하우스가 제가 분양가가 한 6억, 7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6억 다 옵션까지 다 해서 한 6억 3천 정도 돼요. 6억대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대지가 몇 평이에요?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대지가 뭐 예를 들어서 한 30평 정도라고 치면 네. 30평 정도라 치면 대지 네. 값, 그러니까 30평에 대한 대지 값 플러스 건축비잖아요. 네. 건축비잖아요. 근데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은 노후화되니까 건축비는 자꾸 감가상각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토지비가 이렇게 올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토지비가 상승을 하잖아요. 집이 오래돼도. 네. 뭐 예를 들어서 아현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뭐 신촌 같은 옆에 보면 북아현 뭐 2구역이나 3구역 같은 데 보면 노후주택가들이 가격이 비싸잖아요. 네. 그 집의 가치가 비싼 것이 아니라 그건 토지의 가치가 비싸기 때문에 비싼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건축비는 어딜 가더라도 하락을 할 건데 토지비가 네. 상승을 해줘야 우리 집값도 오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자연 녹지나 전용 주거지가 토지값이 올라요? 토지 가격은 오르지 않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건축값이 다 포함돼서 이 가격이 형성되고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가격이 오른 거란 말이에요. 네. 이 지금 이제 주거의 형태 때문에 그러니까 로망이라는 형태 때문에 그게 이제 네. 노후화돼서 시간이 지남으로써 우리 타운하우스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이 대지의 문제점, 타운하우스의 가장 문제점은 이걸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뭐 정릉 쪽에 가면 타운하우스 형식으로 재개발하는 구역들이 있어요. 네. 그것처럼 도심부에 있으면 네. 도심부는 토지의 가격이 상승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게 좀 부족해요. 네. 그래서 타운하우스의 가격이 좀 오르지 않는 거예요. 아까 지금 첫 번째 시청자님이 얘기했던 동탄 지역 있죠? 동탄 네네. 지역에 가도 타운하우스가 잘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 가도 타운하우스가 있는데 가격대가 네. 그렇게 많이 오르지가 못해요.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근데 우리 타운하우스가 가격이 다른 지역의 타운하우스, 근데 지금 당장 매도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 네네. 이유가 뭐냐면 우리 타운하우스가 다른 수도권 지역에 있는 타운하우스보다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가 네네. 뭐냐면 지하철 역세권과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한 5분 정도, 그렇죠. 5, 6분 정도 그러니까 거리예요. 타운하우스가 지하철 역세권과 가까운 지역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 녹지라든지 이런 전용 주거지에 짓다 보니까 대부분 네네. 다 지하철 역세권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네. 그러다 보고 편의시설하고도 좀 멀단 말이에요. 근데 네. 운양역 앞에는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주변 지역의 녹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네. 때문에 내가 거주하고 싶은 로망이 함께 동반되면서 가격이 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그게 조금 새 집이기 때문에 좀 유지가 되긴 될 건데 네.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여기가 20평대하고 27평하고 30평대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타입이 한 5타입이 되는데 대부분 평수는 이제 30평이에요.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예. 이 위쪽에 운양역 주변 지역의 반도 유보라든지 이런 대단지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네. 아파트 20평대가 지금 한 6억에서 뭐 7억이 좀 안 할 거예요. 한 6억대 정도 할 겁니다. 네네. 그럼 우리 거 20평대, 만약 20평대가 6억 3천에 분양했으면 분양가도 사실은 높은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 있잖아요, 가격이. 실거래가가 8억 9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거래가는 9억까지, 지금 9억, 뭐, 호가는 지금 9억, 10억 얘기하잖아요. 네네. 호가들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변의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가격보다 너무 비싸요, 가격대가. 그러면 수요층들이 찾는 수요가 적어지겠죠, 대부분 다. 이런 네네. 단점을 안고 있는 데다가 가격의 메리트까지도 없다라고 하면, 네. 새 거에 대한 장점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럼 한 사게 2년 내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임대를 주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거주를 안 하신다라고 하면 네. 뭐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투자용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결국은 거주 위주의 수요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볼 때는 뭐 그러니까 월세 목적이거나 아니면 거주 목적 두 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임대가 만기되는 시점쯤이면 네네. 뭐 공실이니까 실입주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매수할 수 있을 거 네. 아니에요. 네네. 그 시점을 좀 매도 시점으로 잡고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면 예. 그렇게 되면 신촌이 1주택이 되시는 거고 네. 임대사업 등록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받을 수 있으니까 네네. 신촌권은 비과세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상암동에 제가 오피스텔이 좀 있는데 네. 그거는 그냥 계속 보유를 할까요? 오피스텔이 원룸이에요? 뭐 1.5룸, 투룸 뭐 여러 가지. 아니 원룸인데 그 MBC 방송국 바로 앞에 있어요. 최근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린 오피스텔 같은 경우,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네. 직주 근접은 가능해요, 상암동 같은 경우는. 네. 직주 근접은 가능한데 최근에 직주 근접만 가능한 것보다는 주택의 대체제로 좀 써야 되는데 네. 원룸은 대체제로 활용이 잘 안 돼요. 주택이라기보다는 임시 거처의 형식의 임차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월세, 뭐 단기 월세라든지 일반 월세를 받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수요들이 훨씬 더 네, 많거든요. 대부분 네. 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자금이 좀 모이면 전세가 되는 지역으로 또 옮겨가잖아요. 네네. 그 수요가 이동이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거주를 할 수 있는 주택이었으면 옮겨갈 필요가 없잖아요. 네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 정착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원룸 같은 경우가 요즘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그래서 직주 근접은 가능하지만 대체제로 원룸이라고는 대체제로 쓰기가 좀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물건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월세 수익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월세 수익으로만 계산되는 거잖아요. 차익보다는. 네. 그래서 내가 수익의 목적이냐 차익의 목적이냐를 좀 두고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익의 목적이 수익으로 목적으로 했는데 네. 그러면 임대 만기가 끝나면 그냥 처분을 하는 게 나을까요? 차익의 아니면? 목적이라고 하면 저는 매도하시고 좀 대체제가 수익이요. 되는 오피스텔로 가시는 게 맞고요. 네. 수익의 목적이라고 하면 월세 수익은 나쁘지 않아요. 직주 근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월세 네. 수익의 목적이라고 하면 보유하셔도 되지만 차익의 목적이시라고 하면 매도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